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병을 파괴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000km에 이르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육상 전선에서 진격을 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선 포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포병 전력은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데요. 러시아 전쟁 수행 방식의 핵심은 포병입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보병인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보병이 침투하기 앞서 포병 화력을 집중해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전술을 씁니다. 러시아의 포병 우위 전술에 우크라이나군은 도전했죠. 전쟁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의 약 80%를 러시아 포병이 발생시킨다는 수치도 있는데요.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비해 포병과 탄약량 등 화력 부문에서 열세에 놓였습니다. 지난 4월 크리스토퍼 카볼리 나토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을 쏠 때 러시아는 5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포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병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장비 파괴 집계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포병이 파괴되는 속도, 소모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는 포병 553문을 제거했지만 올해 같은 달에는 1160문으로 2배 이상 파괴했습니다. 6월에는 1460문, 7월 15일까지 기록된 수치는 769문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러시아군의 남은 전력을 평가하는 하이마스는 최근 러시아군은 1950년대 무기인 M46 130mm 포를 창고에서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 탄약 지원과 관련 있다. 또 개전 후 장거리 포가 소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주포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하이마스는 러시아군은 그보즈디카와 아카치아를 우선순위로 개조하지 않았다며 매년 수백 대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전쟁 전 재고의 약 40%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통적인 포병은 새로운 무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병은 전선의 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러시아 전술의 핵심인 포병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FPV 드론의 사거리는 20km 정도인데요. 사거리 40km의 155mm 자주포는 드론의 사정거리 밖에 있을 수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 지원을 받아 창고에서 꺼내 쓰는 122mm 포는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포병의 위치를 확인하고 때리는 우크라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4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기존 드론보다 더 멀리 날 수 있는 우클로란셋 드론을 전장에 더 많이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클로란셋은 로터 대신 날개를 갖고 있어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40km에서 최대 8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자주포를 타격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러시아군의 포병 손실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아마도 연말부터 전선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탄약 지원 때문에 전선에서 후퇴했듯이 러시아 포병 전력의 손실은 전세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